연애도 배움의 시대. 공식 자격증은 없지만 여러분의 죽어있는 연애 세포를 소생시켜드리고 풀리지 않는 연애의 고민까지 짚어드립니다. 쪽집게 연애 문제 해결 불법 과외. 반갑습니다. 네, 어느새 저희 불법과외가 3회를 맞이했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주시고 계시지만 사실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더 많은 홍보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는데요. 네, 오늘도 우리 불법과외를 진행해 주실 두 쌤들 모셨습니다. 먼저 박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비교적 좀 많이 좀 선선해졌다고는 그쵸? 하는데 낮에는 네. 아직 좀 덥습니다. 네, 그렇죠? 너무 더워. 아직도 네. 더워. 여기 우리 이 스튜디오까지 오시는데 뭐 문제 없으셨죠? 다들? 문제가 없었죠. 박쌤은? 문제 많았어.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더워 죽겠네 막 나한테 짜증을 내는데 괜히 참. 저는 타주신 커피 덕분에 아, 또 그래요? 힘내서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열심히 탔습니다. 이렇게 난 타주지도 불만이 않아. 너무 많으셔가지고. 난 타주지도 않았잖아. 타주지도 않다니 물어보지도 않았죠. 너무해, 너무해. 아무튼 뭐 좋습니다. 그래도 한 주 동안 다들 그래도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래도 밤에는 좀 선선해서 요즘 네. 좀 좋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여름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갔고요. 이제 진짜 아침과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사실 연애하기 최고 좋은 날씨는 저는 봄보다는 가을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적당한 외로움도 좀 들어오고요. 아무튼 우리 불법과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불법가에서는 여러분들의 이런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메일 그리고 카페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은요, bbgw@naver.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카페도 개설을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불법가해라고 치시면 연애 관련 태그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아는 선에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익명 보장해드리고요. 의도가 있으셔서 꼭 밝히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또 적극 나서서 공개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이 많아야 우리 불법과외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 회원수가 좀 많이 적습니다. 우리 두 분 가입하셨어요? 아, 그럼요. 네. 저는 개설되자마자 제가 아마 두 번째였을 거예요. 저희 PD님 다음으로. 응, 가입하시는데 몇 초나 걸리셨어요? 2초 걸렸죠. 2초, 우리 박쌤은? 난 좀 더 걸렸는데. 얼마 초? 5초? 오케이. 여러분 들으셨죠? 5초 정도 걸립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연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또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1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교시의 주제는요, 언제부턴가 전공 필수 과목 썸입니다. 썸. 다들 우리 두 쌤 분들 다 이 썸에 대해서 좀 할 얘기가 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뭐 썸은 짧더라도 거치고는 가니까요. 그 썸이 근데 SOME 그 썸 맞나요? SOME? 예. 맞죠? 맞지 않나요? 그쵸. 썸씽의 썸이니까. 좋아요. 그러면요,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 박쌤은 이 썸에 대한 어떤 시선 어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오케이. 네.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이 쌤은요? 뭐 부정적일 것까지는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게. 또 나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 네, 아니. 좋아요. 그러면요, 박쌤은 네. 이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와 네. 박쌤 외에 다른 남자분들도 그렇게 보는지 일단 좀 궁금한데.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썸이라는 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 간을 보는 느낌이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간을 보면 안 돼요? 아, 근데 간을 본다는 게,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었지. 그 중간 단계에서, 맛있나? 별론가? 맛있나? 이런 발언이.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맛있나는데, 뭐, 그냥 뭐, 음식으로 비유했다면. 간이요, 간. 간.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좀 짠가? 딱 좋나? 이게 난 싫은 거예요. 그래요? 네. 일단 뭐 그래요. 다시 좀 나중에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 쌤은 뭐 썸에 대한 어떤.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무겁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썸이라는 게 노래도 나오고 이러면서 썸이라고 이렇게 축약이 돼서 만들어진 부분이지, 그냥 연애의 한 과정처럼 이전부터 있었던 거기도 하고. 맞아요. 다 거쳐가는 부분이니까. 정리가 됐을 뿐이지, 사실 인류가 연애를 시작하기 전부터 아마 이 썸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박쌤, 그런데 아까 좋아요. 박쌤 얘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네. 간을 보는 게 왜 나빠요? 저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그냥 명확한 게 좋지. 그러니까 그걸로 알려면, 네. 뭐 선생님 표현을 따르자면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 이 사람이 보자마자 느껴지지 않을까요? 뭐 간을 보는 게 나쁜가요? 그러게요. 진짜 음식을 먹더라도 간을 봐야 맛을 알죠. 우리 박쌤은 그러면 보시자마자 아니다 기다 이게 확 정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럼요.
그래요. 다른 남자분들도 그러세요? 우리 안 그러죠. 안 그래요? 보통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썸이라는 걸 되게 선호하죠. 왜요? 왜냐면은 요즘 세대 자체가 사회 자체가 연애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사회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네.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여자도 있고 뭔가 좀 꽁냥꽁냥한 분위기야. 근데 내가 경제력이 없다거나 좀 외모가 후달려.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랄까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이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썸 자체만 와도 일단은 환호하는 거죠. 아, 나 썸이다, 아싸. 그러게 이러다가 진짜 근데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썸마저 포기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그럼요. 같아요. 진짜 하다못해 요즘엔 뭐 7포 세대, M4 세대란 말이 나왔더만요. M4 세대? 네. 잠깐 짚어가 볼까요? M4 세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포기할 게. 이 숫자 어디에 넣을지 모르는 지금 뭐 3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맞아요. 뭐 수학에서 쓰는 그 M4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얼마 어쩜 좋죠, 진짜. 눈물 고였어 지금. 눈물 닦으시고요. 좋아요. 그러면요, 일단 저희가 쌤들의 썸 경험이 좀 궁금합니다. 뭐 약간 두근두근 아주 풋풋했던 그런 썸도 좋고, 아니면 뭔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철저한 계산 아래 했던 그런 썸들 좀 경험담을 좀 듣고 싶은데 이번에 좀 이쌤 먼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첫 연애의 그 썸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썸의 기간을 많이 길게 가져가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가 가장 길었어 인상적일 수도 있고 얼마나? 첫 연애인이만큼 뭐 그때 한 달 정도? 네, 아무튼 한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풋풋했죠. 대학 시절이니까 뭐 그냥 문자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설렜었던 것 같고 사실 그때는 되게 큰일 나는 일인 줄 알았던 것이 저는 남자 손도 22살에 처음 잡아봤거든요. 네, 연애 전에 손을 잡은 것도 뭐 이런 키스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처음 손 잡을 때 떨리던 기억이 아직도 좀 생생해요. 그러면 그 한 달 안에 어떤 손도 잡고 약간의 의미심장한 문자들도 주고받았던 그렇죠.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그 되셨던 정도. 거네요. 그러면 결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이 첫 되었네요. 연애로 이뤄졌죠. 오케이, 좋아요. 그럼 우리 박쌤은 썸만 타고 결과는 영 아니었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솔직한 얘기로 이 여자 정말 마음에 든다 하고 썸의 기간을 가져서 고백을 했을 때는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이 친구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고 했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간 보는 그러니까 겁니다. 자기는 안 보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이유로. 경험을 했으니까. 난 싫어 썸이. 간 봤더니 그게 이게 상대방이 다 알아. 그러니까 싫지. 그래요. 그러니까 간을 보더라도 좀 진심을 다해서 간을 봐야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심. 전 진심이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요, 애초에 어떤 웃어. 소개팅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닌 네. 애초에 알고 있던 사람과의 썸 경험 두 쌤들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 그랬던 적도 있고 같이 일하던 사이에서 그랬던 좋아요. 적도 있고 뭔가 이렇게 문자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렇게 무게감 있어지더라고요. 좋아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상황극입니다. 제가 또 한번 상황극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쌤께 제가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네. 원래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쌤 오늘 고생 많았고, 푹 쉬세요. 네. 잘 들어가시고요. 근데 이쌤이 느꼈던 썸의 기류가 느껴졌던 문자는 이렇습니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쌤 들어갔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어떻게 밥은 먹었나요? 네, 밥 먹어서 챙겨 드셨어요? 네, 저는 먹었는데 어떻게 문단속은 잘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맞죠. 잘 뭔가 좀 더 하시네요. 세심해지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썸을 타기 시작하고 이분한테 관심이 있을 때는 좀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문자가 좀 가고, 그리고 아주 세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쌤은 그걸 느꼈을 때 이놈 봐라 해가지고 탁 어떻게 바리게이트를 치셨나요? 모르는 척하죠. 모르는 척? 이 사람과 연인으로 이어갈 그런 게 저쪽에서는 없었으니까. 오케이. 박쌤은?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모든 남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성과 친구를 한다. 이거는 일말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친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아니, 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요만큼의 이성에 요만큼의 얜 여자거든. 그게 있기 때문에 친구를 하는 저 거거든요.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 봤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네. 남녀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유. 네. 우리 엄마 아빠도 친구였다. 이거더라고요.
되게 좀 와닿지 않아요? 그러게요. 그래요. 우리 박쌤 얘기를 좀 더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은데 우리 네. 박쌤은 그렇다면 이성 친구를 몇 분이나 갖고 계세요? 저는 직접적으로 애끼는 친구들은 한 그러니까 3명. 애끼는. 뭐 10년 전에 봤던 동창 이런 거 그런 거 빼고. 말고 한 3명 정도 있어요. 3명 정도? 네. 그럼 그 3분 다 약간 일말에 뭔가가 그럼요. 오 그래요. 아무리 친구지만 XY 염색체를 갖고 있는 여자예요. 그분들 들으시나요, 이거? 혹시? 듣지 마. 모르겠어요. 뭐 우리 박쌤이 박쌤인지를 알지도 모를 모르겠고요. 거예요. 모를 아, 거야. 네. 모를 아무튼 거야. 저희는 뭐 익명 보장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옛날에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남자분이 굉장히 친한 사이 친구였는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갑작스레 이제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아니 남자가. 남자가? 근데 그 여자분이 너무너무 슬프다. 네가 날 좋아하게 되다니. 음. 친구로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남자인데 모든 걸 다 공유하고 뭔가 음. 이 친구는 내가 모르는 남성의 그런 그러니까. 무엇들을 다 알려줄 수 있는 정말 막역한 친구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깨지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백을 받았는데 슬프다라고 했을 때 고백을 했던 그 남자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기분 더럽겠네, 그거. 들었다기보다는 같이 슬펐을 것 같아요. 아니, 슬프지만 결국에는 난 남자는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 입장에서는. 그럴 그럼 수도 있-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이쌤 남자들이 보통 이렇다고 우리 박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저도 이성 친구들이 좀 있긴 해요. 있지만 박쌤의 의견을 좀 힘을 실어 드리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저도 아주 제 스타일이 아닌 친구 그 여자들은 친구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남자가 이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제 연애 그 어떤 눈의 기준이 높지 그럼요.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네. 분명 제가 어떤 여자로서도 느끼지 못할 사람은 친구도 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이걸 듣는 분들은 여성분들은 조금 이걸 염두에 둘 필요도 있나요? 그럼요. 남자 스스로는 모를 수도 있어. 음. 그게 있는지 없는지. 인지를 아예 못할 수도 인지를 있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순간 그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 박쌤. 제가 너무 개인적인 걸 좀 여쭤보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친구 사이였다가 네. 썸을 타고, 네. 썸에 의한 결과가 네. 연인까지 갔던 그런 네. 사례가 있나요? 물론 있죠.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근데 어느 순간이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들은 일말에 요만큼의 뭔가 있거든. 네.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남자는 괜찮으니까 친구하자. 근데 그 괜찮은 게 친구 이상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남자를 보였던 거지. 하지만 일단 친구.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여자들이 먼저 눈치채잖아요. 뭔가 좀 세심하게 챙겨주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연인까지 그냥 연인이 되죠. 그런 사례가 있으세요? 있죠. 이런 거 아닐까요? 남자가 이제 서로 친구였는데 막 어느 날 둘이 같이 걷는데 차가 갑자기 와서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잡고 딱 당겨줬어. 어이구야. 남자는 아무 뜻도 없어. 그냥 매너였어요. 근데 여자는 그 순간에 요 놈이 남자 같네? 이런 경우가 있지 않나. 그리고 하다못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비 오는데 우산이 하나야. 그럼 우산을 같이 쓰잖아요. 상황을 묘사를 하자면은 비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막 쏟아지고 있어. 내 왼쪽에 여자가 있어. 여자 사람 친구가 있어. 그냥 우산이 하나야. 내가 왼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그러니까 내 오른쪽 어깨가 젖을지언정. 노래 그렇죠. 그런 젖을지언정.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오른손으로 씌워주는 경우가 있죠. 여자가 왼쪽에 있는데 그럼 왼손은 어떻게? 왼손은 여자 사람 친구 왼쪽 어깨에 올라가 있는 이분 거죠. 이상해요.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있어요. 계산된 상황인가요? 계산된 상황이 아닌 거죠. 어. 근데 워낙 망역한 사이니까. 근데 그 순간에 남자들은 찌릿할 때가 있거든요. 가슴이 쿵. 이러면 그때부터는 친구 아니야. 반대로 여자분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계속 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네. 것 같아요. 이 썸도요. 사실 쌍방향의 소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간혹 짝썸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쪽에서만 일방적인 썸의 감정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죠. 우리 두 쌤들이 각각의 남녀의 입장에서 이거는 쌍방향의 썸이다. 혹은 짝썸이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박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쌍방향 썸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상황극을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여자 자코뱅의 반응이 쌍방향인지 네. 아니면 우리 박쌤만의 짝썸인지 이걸 네. 구분해 주시면 돼요. 네, 자, 알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지금 뭐해? 나 지금 입났어. 어제 몇 시 잤길래? 자, 2시간 뒤에. 어제 한 1시쯤 잤지. 어제 뭐하다 1시까지 잔 거야? 1시에. 30분 뒤에. 그냥 잠이 안 와서. 자, 여기까지. 썸인가요? 선생님? 쌍방향인가요? 외썸. 짝썸? 네, 외썸. 오케이. 이건 아니야. 또. 문자를 주시죠. 뭐해? 나 지금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으려고. 지금 일어난 거야?
아침 뭐 먹게? 아침은 삼치구이랑 미역국이랑 미더덕 무침이랑 되게 많아. 아, 내가 알고 있는 삼치구이집 맛있는 데 있는데. 어디? 아, 동대문 쪽인데 언제 한번 같이 가자. 아, 거기 망했어. 아, 진짜? 아, 그러면은 거기 말고 저기 을지로에 더 맛있는 데 있어. 아, 진짜? 자, 여기까지. 썸인가요? 쌍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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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무 좀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래.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남자 입장에서 내가 뭔가를 던졌을 때 상대방이 좀 밀어내지 않는구나, 잘 받아주는구나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거는 쌍썸이 아닐까요? 자, 이쌤은 우리 이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조금 세심한 걸 챙겨주려고 하고 할 때 이 자식이 좀 나한테 약간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나? 여자로 보나라고 하셨는데 또 몇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것 중에.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자 입장에서. 저를 두 분이 이제 몇 번 보셨을 때 애교가 있는 성격인지 없는 성격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애교? 약간 자기 남자한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 남자가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조금씩 흘리기도 하죠. 나 이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라는 거를 전화나 문자상으로 티를 내기도 해요. 어떻게요? 상황극 또 들어가야 되나요? 짝피한데. 괜찮아요. 뭐 약간 문자라고 치면 저는 조금씩 이렇게 남겨요. 그냥 남긴다? 이모티콘 같은 것도 뭐 사실 친구 사이에서 하트도 할 수 있고 한데 드물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자주 조금 종종 더 친구한테 하트를 보내죠. 상대방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굉장히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하트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 남자분들은 그런 거에 되게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썸에서는. 하트가 평소엔 안 하다가 평소에 안 하죠. 뭔가 내가 조금 이 친구와 썸을 타고 있다. 조금 관계가 진전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하트 이모티콘 하나 정도야. 그러면 입술 이모티콘 하나 정도야. 그 두 쌤들의 그런 나름의 썸에 이거 왠지 이거 썸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라고 했다가 전혀 아니었던 그런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 얘기를 좀 잘 들리자면 자꾸 좋아요, 친구 얘기가. 이렇게 관계도 진전이 좀 되고 네. 스킨십의 농도도 짙어지고. 잠깐. 사귀지 않는데 스킨십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학생 생각할 눈쳐 넣으려고 수 있는- 하시는데 네. 스킨십 뭐 손 잡는 것도 스킨십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응. 제가 이 농도가 조금 짙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사귀지는 않았던. 결국엔 남자가 끝까지 고백을 안 했다? 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다고. 분명히 있어요. 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박쌤 얘기인 게 이게 여기서 일맥상통 힘이 좀 실리는 게 간만 본 거죠. 그죠? 열받아. 간을 보고 음식을 내와서 이제 다 같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간만 보고 그 음식을 버린 그런 사례가 친구가 되지 되게 않나. 화나했던 기억이 나네요. 나 이래서 싫은 거예요, 썸이란 게. 간만 보다 빼잖아. 그러면요 반대로 우리가 쌤들이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든 적은 없으세요? 엄청 많으시죠? 아이쌤부터 얘기해요. 사실 어제 이쌤 문자에 좀 설레었는데 아니죠? 하트 날라갔던데 막. 농담이고. 박쌤 있으세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상대방이 이렇게 심쿵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 관계라든지 네. 그렇게 회사 동료라든지 저는 그냥 이렇게 저의 그냥 평소대로 전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일정 선이 있었는데 네. 그거를 약간 어떤 걸? 착각해서 뭐 문자를 하거나 말을 건넬 때 그냥 친절한 부분 이런 근데 부분들. 그 일정 선이란 게 정확하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딱히 무언가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단지 되게 친절하고 그냥 내가 이 사람을 뭐 공적인 이런 자리에서 만났었고 하면은 저는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몇 번 안부 문자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안부 문자를 주고받은 거로도 착각이 썸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짝썸, 웹썸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친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친절함은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해. 이래서 교회 안에 교회? 청년부들 사이에 굉장한 무서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래요. 교회 뭐 다들 종교가 없어서 교회 잘 모르는데 교회 다녀보셨어요? 종교가 없어서 잘 몰라요. 크리스마스에도 안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오케이. 갔었죠. 박쌤 다녀보셨어요? 자녀 맞죠. 여자 만나러? 아, 오케이. 근데 교회의 여성분들 이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교회 분들은 다 연애를 하시나요?
그게 중요한 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조그맣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 근데 어이구. 이게 남자들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 은혜로워. 주님 안에서 사랑해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주님 안에서가 안 들리고 네. 이게 위험하다니까. 위험해요. 위험한데. 진짜 위험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또 그 여자들을 사로잡고 인기를 얻는 남자는 그 구분을 확실하게 잘하는 남자라는 거죠. 맞아. 박쌤 잘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요. 박쌤은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죠? 주님 안에서만 들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진심. 저는 명확하게 기준이 딱 하나 있어요. 음.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네. 그러니까 이성과 친구와의 명확한 경계는 스킨십이라고 딱 제가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박쌤이 정말 의도하지 않은 네. 나도 모르게 튀어나간 스킨십 때문에 상대방을 심쿵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선 얘기가 본인 얘기구만. 그런 경우가 있죠. 어. 근데 제가 이 이성을 마음에 들어서 의도적으로 한 것도 있죠. 이 친구가 마음에 들어서. 왜냐면 그러니까 난 이미 이 지금 친구 착각하게 만든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있었으니까. 착각하게 그러니까 뭐 스킨십이 아니더라도 그냥 무슨 문자를 하나 던진다든가 대화를 하더라도 제가 혹하게 하는 행동들을 한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소한 거. 아까도 얘가 나왔지만 차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자가 차도 쪽에 있어. 그래서 진짜 그냥 단순히 위험하니까 야 이쪽으로 와라. 그거 한마디 했는데 헐레레 빨레레 한 거예요. 여자가. 매너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감정을 생길 그런 수도 것 있고. 같아요. 친절함을 통해서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좋아요. 썸 이거 사실 너무 길어지면요. 이도저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밥도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썸을 유지하는 기간 꼭 해야 된다면 그 유지하는 기간은 얼마나 잡는 게 좋을까요?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 얼마나? 그러니까 길어도 3주 한 달? 3주에서 한 달. 박쌤은? 아니면 횟수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만나면 횟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고 치면 이거랑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될 것 같은데 3-4번 안에는 뭐 쉽게 말해 쇼부 친다고 하잖아요. 쇼부다! 그래서 맞아. 한 3-4번 안에 쇼부 봐야 된다. 사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박쌤의 의견 친구들이랑은. 궁금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래요. 네, 저도 똑같아요. 어. 횟수로 따졌을 때 3번. 이 극적 합의. 처음으로. 뭐 악수 한번 할까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땀이 나가지고. 저 다한증 있는데. 저도요. 그러면 그 3번의 만남, 뭐, 혹은 4번의 만남, 그럼 각각의 기계 어떤 그 만남 때마다 보여야 하는 행동들이 뭐 정해져 있나요? 교과서처럼?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3번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지만 여자 입장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썸이 간 보는 것 같아서 싫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게 길어지면 아니 이렇게 이만큼이나 나를 재는 거야? 도대체 아. 더 나를 재는 거야? 좋다. 뭐 이런 느낌? 그렇구나. 기분이 나쁘죠.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보면 음식에서 이제 간을 볼 때 숟가락으로 조금 떠보잖아요. 그것만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소리인 거네요. 메인을 안 먹는 거지. 그러네. 오케이. 좋아. 박쌤 공감하세요? 아, 너무 공감해요. 제 아는 친구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들이. 네, 언제까지 계속 간만 볼 거냐. 그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박쌤은 그러면 그렇게 너무 간만 보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그냥 3세만 만나고 무조건 쇼부. 네, 성격이 그러실 것 같아요. 되든 안 되든? 네. 오케이. 자, 우리 그러면 1교시를 마치기 전에 우리가 너무 약간 중구난방으로 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각 쌤들이 생각하는 썸에 대한 한마디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박쌤부터. 썸은 개인적으로는 싫지만 필수적으로 지나가는 요소다. 오케이. 이 쌤은요? 썸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차피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되는 부분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사실 마지막 질문까지 오는 과정은 정말 서로에게 수학자보다 높은 차원으로 계산하고 결론 내리고 때론 실망을 한단 말이죠. 꽁냥꽁냥 풋풋 설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고백까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연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에서 멈출 것인지 정말 내 것으로 만들 것이냐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2교시에 바로 더 심층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2교시의 주제는요. 썸의 종지부이자 연애의 시작 고백입니다. 네, 고백. 아, 설레. 네, 사실 뭐 연애를 하려면 이제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아,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시작에 있어서는. 그렇죠. 평생 썸만 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썸을 이제 종집을 찍기 위해선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교시에는요. 고백에 대한 얘기를 좀 심층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일단은요.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정석은 없다지만 이 정말 고백도 타이밍이란 게 있거든요. 좋은 타이밍. 혹은 정석대로 따라가는 것보단 어떤 의외의 고백으로 인해서 또 성공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쌤들께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 고백을 받는 입장 혹은 하는 입장에서 어떤 타이밍이 가장 좋은지. 썸의 기간이랑 일맥상통할 것 같은데 썸이 그러게. 끝나는 기준과 고백이 시작하는 시작 시점이 맞물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뭐 3회에서 4회, 3주 길어도 한 달은 넘지 않는 선에서 그때가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오케이. 박쌤은요? 저도 동감을 해요. 3회를 만나고 4회 4회째 만남 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정석적인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어떤 의외의 타이밍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이럴 때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것도 나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이미 분위기상으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상대방 여자가. 의도했든 네. 안 했든. 근데 그게 100% 들켰어. 그러니까 뭐 상황적으로 하자면은 어떤 얘기를 막 하다가 나도 모르게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맞물려서 저 사실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진지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쌤은 뭐 있나요? 다른 의견? 그냥 적당한 뭔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 4회 정도 한 달이라는 거지 그보다 빨라져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두 쌤이 말씀하신 거는 사실 어떤 소개팅이나 친구 혹은 지인이었는데 고백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 왔을 때 고백을 하면 좋다. 이럴 때는 고백을 망설이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남자가 자기 지인이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했어. 그 순간부터 3회를 만나고 오. 4번째 만나. 제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싶으면 그때부터 계산을 해라. 그 시점부터 3회를 더 만나서. 왜냐면은 그 시점부터는 자기의 행동이 달라지거든. 오케이. 내가 이 사람한테 너는 이미 친구가 아닌 이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방도 그거를 눈치챌 거란 말이야. 여자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오케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이후에 네. 한 3, 4회 정도 네. 만나고 고백을 해라. 그렇죠. 하셨고, 이 쌤은요? 저는 조금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친구의 감정인지 이성의 감정인지 확실하게 그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회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이것에 반기를 드는 거는 아니지만 이보다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하긴 지인이고 친구면요. 이 나의 마음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뒷감당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좋아요. 그러면요. 이때만큼은 절대 넘겨짚지 말고 고백하지 마! 친구한테 얘기해 주듯이 친구가 어떤 고민 상담을 했는데 그땐 고백하면 안 돼. 이런 거 있을까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자기가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냥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맞아. 친구가 야, 요건 좀 괜찮은데? 아니면 요건 좀 아닌데라고 분명히 와요. 아니, 헷갈린다 싶으면 하지 마세요. 헷갈린다 싶으면. 내 마음이 헷갈리면. 그러니까 헷갈렸어. 근데 고백을 했어. 근데 뭔가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마요. 흔히들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네 마음이 그렇다면 질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근데 저도 사실 솔직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물증과 증거가 있어야 질릴 수 있는 거지. 그럼요.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한다는 건 조금 오히려 너무 무대프로 이기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두 쌤들 고백을 받아보신 적도 있고 해보신 적도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네. 두근두근했던 그런 고백의 순간 좀 궁금합니다. 만나기 직전부터 고백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네. 가셨겠죠? 그럼요. 어떻게 분위기를 유도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밥을 먹던다든지 이제 집에 데려가 줬는데 여자가 집에 안 데려가 하려는 거야. 그래? 뭔가 좀 더 얘기를 더 하려는 거야. 나 집 앞에 왔는데 뭔가 계속 얘기를 해. 그 집 앞에 서서 응. 왔다. 요거네. 지금이네. 지금이네. 커피 한 잔, 뭐 캔커피를 살든 뭘 하든 벤치에서 잠깐 앉아 있을까? 뭐 이렇게. 무슨 난 멘트 좀 썩었다. 아무튼 간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슬슬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담백하게. 네. 그때 두근두근 하셨죠? 두근두근이 뭐예요? 터질 것 같지. 말은 이렇게 담담하게 했지만. 그렇죠? 손가락 발가락이 엄청 떨리죠. 이 쌤은 고백을 일단 여자 입장에서 고백을 직접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오. 저는 얘기했어요.
좋다고? 나는 너가 뭐 좋다고. 어떻게? 만나고 싶다. 그 사람이랑은 지인이었나요? 아니면 뭐 소개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났던 소개팅? 경우. 네, 였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3, 4회 정도 만나고 네. 어떻게 했어요? 좀 아니면 구체적으로. 아니 첫날에 얘기한 적도 있어요. 제가. 소개팅 당일날? 네. 이 쌤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꽤나 많이 네, 하셨네요.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했던 거 그냥 나 너 좋아 만나고 싶어. 그래서 딱 된 경우가 있었고 그 남자 입장에서 제가 참 좋았겠다. 아우, 말씀을 그럼요. 드리고 싶은 경험은 풋풋했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풋풋했던 그 첫 번째 고백을 받았을 때 받았을 제가 때. 받아들였던 게 보통 여자는 있었어요.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저녁을 먹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뭔가 이렇게 잘 먹지도 못하고 막 계속 막 주저주저 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응, 왔구나. 감지는 하고 있었죠. 감지는 하고 있다가 사실 할 말이 있다. 그래서 모르는 척. 뭔데? 모르는 척. 뭐? 무슨 얘기? 그래. 나 이렇게 해서 너를 만나고 싶다. 만나볼래? 라고 해서 이미 그날 왠지 고백을 받을 것 같은 느낌은 있기는 했었어요. 이미 시간이 그 정도 지났을 때였었어. 이쯤이면 왠지 사귀자고 얘기를 할 법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거라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만나봐야겠다. 나도 이제 첫 연애를 시작을 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타이밍에 그래? 그러면 지금 우리 뭐 먹고 있으니까 잠깐 생각해볼게. 그래, 알겠어. 그러다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내려왔죠. 2층에 있었던 레스토랑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고백의 답을 말해줄게? 하고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볼에 그냥 뽀뽀를 했어요. 뽀뽀를 쭉 하고 이게 내 답이야. 이랬었던 경험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받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박수 쳐주고 싶다, 진짜. 저는 이게 사실 생각을 하고 나갔던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상황적으로 됐었던 거예요. 지금 이쌤 지금 표정 자체가 지금 약간 떴어. 이렇게. 추억에 젖어서. 이게 지금 상기됐어. 진짜 좋네. 저는 이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참 적절하고 좋은 타이밍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쌤도 그렇게 또 좋은 어떤 화답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왠지 고백할 것 같은데 사람한테 네. 약간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죠. 남자분 입장에서. 그렇죠. 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신호는 그 당일날은 쭈뼛쭈뼛 뭔가 할 말 있는 그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무슨 똥 마른 강아지 마냥 맞아요. 그런 느낌, 그 느낌. 맞아. 제 친구 얘긴데요. 제 친구는 어떻게 참 고백을 했냐면 웃긴 놈이야 진짜 걔는. 만났어요. 네. 만나서 막 시계를 이렇게 자꾸 봤대요.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니네. 그러면 상대방이 궁금할 거. 왜? 무슨 식? 아니. 지금 한 10분 남았. 뭐가? 뭐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10분이 지금 딱 됐어요. 시간 됐다. 우리 사귀자. 이렇게 했대요. 미친놈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여자 반응이 어떻대요? 그러니까 여자 반응은 내가 궁금해했던 그 시간이 이거였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나 봐요. 잘 됐어요. 그럴 것 같아요. 신선할 것 같아요. 얼마나 능글맞아요. 아직 안 됐네. 여자들은 그때 되면은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오는 거죠. 그쵸. 그 즈음에 알죠. 이것도 연결이 되네요. 왜냐면 3, 4회를 만났고 어느 정도 그런 뭐 냄새라고는 안 할게요. 향기를 풍겼단 말이에요. 고백할 향기를. 근데 그 4회째 상대방이 나왔다면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도 더 생기지 않나. 만약에 내가 오늘 고백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오늘의 만남이 약간 좌초되면 그 고백도 할 용기가 확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완전 짜증나죠. 박사님 그런 적 없으세요? 제 친구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 주 토요일 날 무조건 만나서 고백을 한다. 딱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못 만났대. 남자는 한껏 준비해놨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꽃 한 다발을 준비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인 거죠. 네네. 근데 못하니까 계속 그게 차이필이 미뤄져서 결국엔 안 됐어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여자가 굉장히 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느낀 거죠. 이거 왠지 고백할 것 받기 같은데. 싫어. 싫어. 진짜 받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카톡들 요즘 약간 웃긴 카톡들 막 캡처해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런 거 있어요. 저기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그 안 상대방이 돼. 여자가 아니. 이거 왠지 고백할 타이밍인데 하지 마. 아니야. 미리. 향기를 근데 오히려 향기를 풍긴다는 게 참 좋은 거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남자는 나는 숨겨야지 하면서도 다 티 나거든. 사람이 세 개를 못 숨긴다면서요. 재채기, 가난, 사랑. 가난. 가난. 네. 가난을 못 숨긴다. 왜 웃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뭐 풋풋하고 좋은 고백, 뭐 이쌤의 고백담은 굉장히 저도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설레네요. 자, 역대 최악의 고백
해본 경험, 받아본 경험 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이쌤, 최악의 고백이란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좀 그날을 그냥 일을 회상을 하듯이 쭉 나열을 네, 해드릴게요. 좋아요. 상황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밥은 먹으러 갔는데 근데 사실 저는 처음 만나고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굉장히 약간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분이 소개를 해준 사람이어서 예의상 두 번째에 만나야 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첫 번째 만남에서의 느낌이 어땠었냐면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을 어이 이렇게 조금 그냥 있어요.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의 습관일 수도 있으나 그게 저는 멋져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대하구나 사람들을. 조금 사람을 하대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괜찮으신 것 같아요. 마음에 들고요.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우리 잘 만나봤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이제 첫 번째부터 해서 부담은 안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는 만나야 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는 나갔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네요. 약간 식당에서 어이! 물 갖고 와! 이러고. 아름다우시네요. 에이! 그래서 약간 좀 무섭기도 했었어요. 약간 비슷해요. 나쁜 남자인데요? 완전 이거 나쁜 새끼지. 이거는 남자고 뭐고 죄송해요. 하네. 말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너무 매너 있고 예의 있게 하는데 그 외적인 저한테 하는 거 외의 모습이 너무 상반된 거예요. 참 그래서 중요해요. 그게 좀 그렇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만남에서 식당에 가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이 불편하던 와중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야 한다고. 근데 그게 꼭 자기가 가야만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슬슬 향기가 풍깁니다. 냄새나. 그런가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보다 하고 이동을 했는데 떡하죠. 네. VIP 라운지를 가더라고요. 어우. VIP 중에도 VVIP 극소수만을 위한 그런 라운지였는데 꼭 굳이 거기를 갔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는데 자기가 여기를 해서 뭐 내가 이런 것들을 사고 뭐 이런 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이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너를 뭐 충분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의 인성적인 면을 어필하는 거지나 나에 대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보다 그 외적인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과하게 사실 표내지 않아도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표현하다가 그런 이상한 고백 아닌 고백 같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이! 갑자기. 사실 저는 이렇게 뭐 장소도 오히려 저는 그런 거보다 삼겹살을 소주 먹으면서 하는 고백 장소가 좋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굳이 그거를 선택했던 것도 저는 최악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랬었죠. 좀 부담을 많이 느끼게 상대방이 했고 네네. 그 와중에 고백마저도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말하는 게 아닌 지자랑만 하다가 끝난 고백.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그런 들었던 적이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런 거예요. 뭐 재력이 있는 건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자, 너 선택해. 내 여자 할래? 하라. 근데 이거는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뭔가 과시하고 이런 것들은 남자분들도 여자분들 봤을 맞아요. 때 그런 부분들 좀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정말 이쌤이 느꼈던 최악의 고백은 자기의 마음을 말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허세나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자랑하는 고백, 최악이었고요. 또 장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방을 좀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을 언정 너무 부담스러운 장소에서 이런 하는 장소 고백. 들어보신 적 없죠? 아니 들어는 봤어요. 저 진짜 백화점에서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봤을 때 거기 한번 청소하러 한번 가본 적이 정말? 있어요. 정말 그때 왁스 청소했잖아요. 그때 청소했죠. 계셨던 분이 맞아요, 저예요. 어이, 내가 그래서 되게 엄청 싫어했구만. 어이 불렀을 때 저 새끼 아무튼 박쌤. 네. 박쌤은요 남자다 보니까 사실 보통 고백을 많이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받아보기보다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박쌤은 뭐 워낙에 고백의 방법이 늘 비슷했기 때문에 네. 주변 친구들 얘기 중에 남자친구들 중에 네. 나중에 듣고 나서 그 고백을 그따위로 했어. 그러니까 결과가 그따위지 했던 거 있어. 얘기해 주시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제가 딱 그 고백을 얘기하자마자 딱 한마디 했어요. 병신이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문자로 했어. 문자로 저 말 그대로 병신이지 그건. 그냥 나 너 좋아해. 뭐냐고 그게. 좋아한다는 표현은 좋아요. 근데 기본적인 매너는 지키자고요. 진심이 안 통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서면상 2차적으로만 보는 건데 2차원적으로만. 적어도 사람 눈을 보고 내 진심을 전달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나 너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선택해라는 약간 뭔가 책임 전가. 네. 중요해요. 맞습니다. 얼굴 적어도 고백은 얼굴 보면서 그쵸. 하는 게 상대방을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아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눈을 보고 진심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또 그게 있어요, 또 중요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쌤 문자로 정말 이건 이 쌤한테 여쭤봐야겠다. 비록 문자지만 아주 구구절절 정말 막 절절하게 문자를 보내도 이건 아닌 건가요? 그래도 이왕이면 고백은 만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와 문자상으로 느껴지는 건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자분의 센스 문제인데 그 정도의 센스는 있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손편지는 어때요? 손편지요? 나쁘지 않죠. 손편지 괜찮아요? 근데 나쁘지 않은데 손편지와 함께 고백이 곁들여지면 좋겠죠.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 아마 어떤 내용인지 너가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읽어보면 너가 더 잘 알게 될 것 같아. 자, 그러면요, 우리가 고백이라는 게 꼭 뭐 100% 성공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아무리 뭐 썸 과정에서 좋은 징조도 있었고 하더라도 막상 고백했을 때 이게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고백이 까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대처 방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 번 까인 상태에서 두 번째 고백을 할 때 조금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기회를 만약에 노린다면 너무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 고백이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않고 다시금 노려보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간혹 제가 좀 들은 얘기 중에는 또 남자들이 너무 당당하면 그것도 나름 매력이 있다는 말도 있어요. 저거는 고백이 까인 놈이 아니라 무슨 뭐 된 것 마냥 당당한 놈. 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여자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이 슬슬 열릴 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좋습니다. 뭐 고백을 하기까지의 어떤 여러 과정도 뭐 있고 뭐 당한 게 있는데 사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상대방의 마음이. 내가 아무리 상대방한테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향기를 풍기고 아까 우리가 말한 아무리 풍겨도 상대방이 전혀 뭐 반응이 없어. 시큰둥해. 그래도 나는 고백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시큰둥한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고백법, 역전 홈런 같은 그런 고백 좀 말씀해 주시죠. 제 경험을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중간에 걸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그런 경우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흔히들 있죠. 일적으로 알게 됐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러한 뭐 고백을 했었고 제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만 아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 중간 사람들한테 저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감동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어떤 들면 얘기였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이 쌤은 뭐 굉장히 뭐 사람들한테 잘하고 이렇게 뭐 성격적인 부분을 칭찬을 했다든지 사람적으로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를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나쁘지 않은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 이렇게 또 다시 되돌아보게끔 하는 계기가 됐었던 적이 있거든요. 뭐 실제로는 그 사람이 고백을 다시 하진 않았더라도 했다면 좀 모르겠다 정도까지 갔다 이 네, 말씀이시네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존내 시네. 그러면 네. 그게 그 남자의 어떤 전략적으로 했더라도 상관없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주변 그러네. 사람들을 이렇게 공략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다는 걸 놓치지 그래요. 않으셨으면 괜찮네요. 좋겠네요. 자, 박쌤. 네. 박쌤은요, 뭐 까이지 않았더라도 네. 반응이 전혀 없는 상대방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 어떤 제 친구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같은 회사 내에 동료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시큰둥해. 그래도 알게 모르게 계속 챙겨줘. 이 사람을. 뭘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야근을 하는데 뭐 커피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료가 없는데 자기가 자료를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계속 하는 거야. 꾸준히. 난 널 한결같이 좋아해. 난 아직도 널 좋아해. 그러다 보니 실제로 성사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몇 달을 네. 그만큼 그 친구는 이 여자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한 거네요. 그렇죠. 박쌤은 어떤 꾸준한 어떤 작은 관심, 성의 이런 걸 말씀하셨고 우리 이쌤은 좀 주변 사람을 공략하는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이쌤 말씀 주변 사람 공략하는 거 정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저희가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네, 그렇죠. 아직 멀었죠.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제 고백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양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 길이 멉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실 여러분들 우리 쌤들이요 뭐 연애 신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요 굉장히 오지랖들이 넓으셔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어주시고 네. 심지어는 해결까지도 해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네. 뭐 연애 신은 아니지만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은 우리 쌤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네. 저도 보내도 되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우리 불법과의 소통 방법 말씀해 주시죠. 네, 불법가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언제든지 24시간 연중 무휴 받고 있는데요.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또 카페로도 게시판 찾아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일은 bbgw@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카페는 불법가에 치시면 또 딱 한 군데 나오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가입 필수적으로 먼저 해주시고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외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박쌤 오늘 과외 어떠셨나요? 제가 중간중간 뵈니까 좀 과거에 아니면 혹은 현재 뭔가 좀 박쌤에 대한 얘기를 많이 좀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가요? 가끔씩 제 얘기가 들어갔죠, 아무래도. 그래야 좀 청취자 그럼요. 그래야 뭐 제가 진실성 있게 대답도 나오는 거고. 오늘 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썸과 고백. 너무 모자라. 아직은 모자라. 이쌤 오늘 과외 어떠셨나요?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근데 약간 부끄럽기도 한 것이 저의 이야기를 조금씩 풍겼다는 것도. 아니 쌤 벌써 부끄러우시면 안 되십니다. 나 비방용 한번 듣고 싶어. 이 연애가 좀 무르익을수록 정말 좀 얼굴이 좀 붉어지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겁니다. 벌써 붉어지시면 안 돼요. 제가 부끄럽더라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면 언제든 제가 해드려야죠. 네. 그게 맞는 거죠. 그럼요. 우리 그럼요. 쌤들은 그냥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쌤들도 늘 그렇듯이 단순히 본인들의 경험이나 주변 얘기뿐만 아니라 공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불법과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날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간혹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최대한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불법과에는요,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팟빵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많은 댓글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불법과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보다 중요한 건 복습이죠. 네, 복습보다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실습하세요.